미국의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연일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를 공공연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 규모가 전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바로 복지 분야의 예산이죠.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가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00세 시대와 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보람 있는 일이 제일 건강에도 이롭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나이 들면서 자꾸 이렇게 축축 처지는 이런 기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너희들 동지 팥죽 먹어봤니? Well, my love is a birdie who's just learning to twill. I must be patient with an 인생의 이막을 열었다고 할까요? 예. 활력소가 생겼고 그리고 아팠던 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라진 것 같아요. to bloom, to bloom. She's still learning to love herself, and she's still learning to let herself go, and she's still learning. 최근 미국, 일본보다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를 보이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넘어서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이 되면 고령 인구가 14.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 인구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며 100세 시대를 맞는 요즘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은퇴 후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중에는 경제활동까지 고려하면서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고향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늘 푸른 인형극단도 그중 하나다. 인형극, 동화구연 강좌를 수강한 교육생들의 모임인 늘 푸른 인형극단은 현재 50에서 70대의 어르신들로 구성돼 있다. 먹을 수 있으려나?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루지 못하셨던 것들을 노후에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매주 정기 모임을 통해 연습을 하고 수시로 공연을 개최하고 있는 늘 푸른 인형극단.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난 새알 씹는 거 많이 먹었어. 연세 드신 분이나 또 어린이들이나 하나 되는 마음은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형극단 이제 모집 광고를 보고 인형극 하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게 동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오게 됐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극단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인형극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늘 푸른 인형극단 단원들. 이들에겐 인생 2막의 시작이 인형극이 된 셈이다. 여기라고 했는데. 저는 안 못 보는 분들한테 봉사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냥 손주나 뭐 손녀하고 이 다음에 그냥 같이 뭐 놀이 삼아 이렇게 집에서 애들 책도 읽어주고 또 이웃집에 놀러 가서 애들 책도 읽어주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너무 많은 거를 배우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정년 없이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늘 푸른 인형극단 단원들. 건강과 사회생활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단원들은 꾸준히 즐겁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로 구성되어져서 활동을 하긴 했는데요. 이제 지금 저희는 그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목표는 고양시 지역과 또 우리 경기도 지역 내에서 그 대표적인 이렇게 공연하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거창한 목표가 아닌 자신이 갖고 있는 작은 꿈을 하나하나 실천한다는 것.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지혜일 것이다. 행복한 인생이 맛 공식적으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65세 정도면 젊은 축에 속한다고 말을 하죠. 이 길어진 수명만큼이나 걱정도 늘고 있다는 푸념도 너무나 현실감 있게 들립니다. 100세 시대를 맞은 우리의 방향을 함께 논의할 분을 모셨습니다. 고민만 연구소 손병기 소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이제 고령 사회에 네. 진입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속도가 빠른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약 7%로 고령화 단계에 진입을 했고요. 네. 2017년도 올해 약 14%가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2026년이 되면 전체 인구 65세가 약 20%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 진입은 프랑스가 116년, 미국이 69년, 일본이 36년, 한국은 26년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렇게 그 고령화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형편인가요, 지금? 지금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 특히 베트남과 우리 한국이 특별히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령 사회가 된다는 것,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런 초고령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비도 급격하게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젊은 세대들의 부양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수가 줄어들면서 공공부채가 결국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이 줄고 소비가 줄고 세수가 줄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의 어떤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는데요. 경기가 굉장히 활력을 잃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럼 인구가 늘어나는 편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출산에 대한 정책을 많이 피고 있지만 네. 그 효과는 아직 거두어 들인 적은 그렇게 미미한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어쨌든 초고령화 사회까지 가게 되면은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네. 인구가 되면 네, 과연 그분들은 어떤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가? 네, 라는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그닥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춰지거든요. 네, 네. 어떤가요? 지금 예전만 해도 60이 되면 굉장히 어르신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경로당에 가도 80대 초반이 되면 아주 귀형을 받는 막내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100세 시대가 우리 한국에 그만큼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나이에 대한 개념을 탈피해서 이게 새롭게 인생 후반전을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정년을 지나게 되고 네.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인생 2막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 인생 2막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 아무래도 은퇴나 퇴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좀 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두르지 않고 본인에게 쌓았던 커리어와 그다음에 경력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잘 가지고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를 잘 설정해서 인생 후반전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실 은퇴 이후에 살아갈 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럼 언제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까? 그 네. 시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그 은퇴에 대한 준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0대, 40대 중반까지는 어떤 경험을 쌓는 시기라면 네. 40대 후반부터는 그 경험에 자기가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퇴에 대한 준비는 언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에서는 은퇴하신 분들이 다시 사회로 재참여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통로라고 할까요? 이런 방법들이 다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시가 중장년을 위해서 교육, 재취업, 커뮤니티, 공동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5563 새출발 프로젝트 그리고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 그다음에 대한은퇴자협회,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은퇴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정책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나한테 맞는지 알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방자치단체나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노사발전재단 이런 데가 지금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청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먼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을 이용해서 자기에 맞는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비슷한 성격의 연구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기 쉬운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은퇴자들에 대한 그 준비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이용하셔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지만 50대 후반부터 60세까지 이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도 좋아졌고 일할 수 있는 나이도 늘어났지만 사회는 아직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재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니다. 평균 수명 100세. 은퇴 후에도 50년을 더 살아야 하는 100세 시대에는 예전과 달리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은 물론이고 취미 또는 소일거리를 통해 적당한 수입을 얻고자 하는 재취업 활동도 노후 대비의 하나가 되고 있는 추세다. 인생 2막에서 다시 한번 사회활동을 시작한 사람들. 그들은 어떤 계기로 인생 2모작을 시작하게 됐을까? 저는 이 복지관 안에서 자원봉사를 12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류를 이렇게 다 적어내고 언제 나오면 되냐 그러니까 한 달을 기다리래요. 그래서 한 달을 기다리니까 합격했으니까 오시래요. 그래서 와서 이제 교육을 좀 받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을 통해 소일거리를 찾은 할머니들에겐 일주일에 한두 번이지만 여전히 일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재취업의 가장 큰 매력이다. 그 시간에 출근을 한다는 그 생각이 있고 또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 사회성이 있는 분들하고 대화도 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뭐 환경이 좋지 않고 나쁜 분한테 조언도 해드리고 또 차에 대해서 이런 거는 바이타민이 있고 이런 데는 감기에 좋다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요. 네, 그런 게 좋아요. 갑자기 하던 일이 사라지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막막하던 차에 알게 된 복지관의 다양한 커리큘럼. 이를 통해 인생 2막을 시작한 사람들은 작은 사회 참여가 새로운 인생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규칙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즐거움이 많아요. 활발한 모습, 어디 가나 자신감도 있고
이건 매점에서 물건 판다는 자체를 잘 몰랐었거든요. 지금은 가격부터 하나하나 다 알아요. 그 안에 있는 거. 그런 자부심도 있고 앞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생기고요. 이처럼 어르신들이 새롭게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데는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이 함께하고 있다. 저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따른 소득 지원, 그리고 정서적, 신체적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돕고요. 어르신들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사업을 조금 더 만들기 위해서 고양시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을 검토를 하고 신규 사업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편 구청의 어르신 일자리 제도를 통해 정식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구청 노인복지과에서 일자리를 이 화창 토산에다가 해줘가지고 지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재취업의 가장 큰 장점을 스스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목표가 생겼다는 점이라고 꼽는다. 특히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것은 삶에 대한 의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내가 아침에 일할 수 있고 나올 때가 있다는 거 좋고,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8분의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생활하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좀 좋은 것 같고 내가 또 인생 공부를 다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60대부터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전성기. 큰 목표는 아니지만 인생 2막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재취업은 또 다른 도전이다. 하지만 그 도전을 통해 그들은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 2막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제가 건강에 허락하는 한 또 이 회사에서 그만두시오 하기 전에는 계속 할 마음입니다. 항상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매일 나오면 사람들로 인해서도 엔돌핀이 생기고 또 내 자신이 생활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첫걸음이 되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네. 60대가 되면 이제 정년 퇴임을 맞이하게 되는데 네. 실제로는 60세라는 나이가 그 일을 못할 만큼 고령화된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전 같은 그런 60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세에서 75세까지를 오히려 신중년이다. 그래서 중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또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육체적인, 신체적인 조건은 되는데 과연 그럼 그분들이 재취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2016년도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 그 50세 이상 장년층의 취업자 수가 약 965만 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전체 취업자 2,593명 중에서 약 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치는 장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률이 매우 높게 이렇게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노동시장으로서의 진입에 취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역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재취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네. 재취업을 할 때 사실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 퇴직이나 은퇴하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국가적인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지금 현재 재취업률의 일자리를 보면 전문직이나 기능직에 해당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평생 동안 습득해온 지식과 경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에 경쟁률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취업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새로운 삶을 꿈꾸시기도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귀농 귀촌이라든가 이런 네.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직장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만의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인생 2막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력 자산을 잘 활용해서 동일 업종에서
고문이나 또 파트타임, 또 임시직 아니면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고요. 네.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인생 2막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폴리텍 대학이나 또 아니면 대학원에 지나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자기가 귀농 귀촌을 위해서 자기가 평일에는 시골에 내려가서 귀농 귀촌을 배우고 또 주말에는 올라와서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네.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하고 모여서 몇 분이 또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경제적인 상황이나 자기 상황, 경력 이런 것을 맞춰서 거기에 맞게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쪽의 방향들은 보면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그런 업종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준비 단계는 뭐 일찍 시작하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런 준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준비를 하면서 먼저 너무 먼저 돈만 생각한다든가 너무 급하게 인생 2막을 시작을 해서 창업을 한다든가 해서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인생 2막은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자기 이해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앞만 보고 달려온 전반전이었다면 네. 진짜 인생 후반전은 정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2막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분들이 이제 남은 여생을 계속 그렇게 보람차게 이렇게 보낼 수 있을 만한 기반도 조금 더 탄탄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국민연금이라는 어떤 기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국민연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사보험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국가의 국민연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만큼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 그리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에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이젠 고령 사회를 맞이하면서 복지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국가 예산에 얽매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구는 점차 줄고 인구 절벽에 지방 소멸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는 이 시대, 은퇴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고민만 연구소 손병기 소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 친화 산업의 규모는 2012년에 27조 원에서 2020년에는 73조 원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노인들을 겨냥한 사업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은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가장 큰 버팀목인 국민연금이 흔들리고 정치권에 의해 손해를 보는 일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과거 국가를 위해 개인을 헌신했던 세대와 그 세대를 지탱해야 하는 자식 세대는 늘어난 수명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 세대도 노인이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을 지탱해야 되는 이른바 손자 세대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이라는 또 다른 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고령 사회에 대한 대처는 우리가 손을 놓는 순간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